통로는 좁고 어두웠다. 서준, 이정훈, 강철민은 한 줄로 걸었다. 벽은 차갑고 축축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얼마나 가야 하는 거야? 이정훈이 물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뒤로 갈 수는 없어. 강철민이 대답했다. 뒤돌아보니 입구가 이미 보이지 않았다. 완전한 어둠. 앞쪽 불빛만이 유일한 길잡이였다. 10분쯤 걸었을까? 통로가 끝났다. 넓은 방이 나타났다. 방은 놀랍게도 깨끗했다. 지하실과 달리 먼지 하나 없었다. 중앙에 큰 책상이 있었다. 그 위에 여러 대의 모니터. 이게 뭐야? 서준이 모니터들을 봤다. 각 화면에는 저택의 여러 방들이 보였다. CCTV 영상. 거실, 심판의 방, 각자의 침실, 복도. 여기서 우릴 감시하고 있었던 거야. 이정훈이 말했다. 강철민이 책상 서랍을 열었다. 서류들이 가득했다. 이것 봐. 그가 서류 하나를 꺼냈다. 7일간의 초대 게임 기획안. 세 사람은 서류를 읽기 시작했다. 서류에는 모든 것이 적혀 있었다. 7명의 참가자 선정 기준. 각자의 죄. 게임 규칙. 그리고 이것 봐. 게임 주최자. 서준이 한 페이지를 가리켰다. 주최자 김준혁. 김준혁? 누구야? 이정훈이 물었다. 강철민의 얼굴이 굳었다. 나 그 이름 알아. 뭐? 2012년. 내가 담당했던 사건. 김준혁. 그는 연쇄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었어. 강철민이 서류를 넘겼다. 범인은 잡혔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됐어. 나도 어쩔 수 없었지. 다음 페이지에 사진이 있었다. 40대 중반의 남자. 날카로운 눈빛. 김준혁은 복수를 맹세했어. 법이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다면 자기 손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이 게임을. 서준이 중얼거렸다. 우리를 여기 불러서 심판하려는 거야. 법이 하지 못한 일을. 더 깊이 들어가자 또 다른 방이 나타났다. 벽면에 사진들이 가득 붙어 있었다. 7명의 참가자들. 그리고 그들의 피해자들. 한지호가 바다에 빠뜨린 여성의 사진. 박태수의 건설 현장에서 떨어진 김동욱의 사진. 유나를 괴롭힌 정민호 교수의 사진. 송미연이 모함한 김태영의 사진. 그리고 서준의 사진 옆에는 한 여성의 사진이 있었다. 이름 이수진. 27세. 2018년 7월 23일 사망. 서준은 그 사진 앞에 멈춰섰다. 이수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정훈의 사진 옆에도 사진이 있었다. 이름 박민수. 42세. 2015년 3월 10일 억울한 판결로 수감. 2016년 옥중 사망. 이건. 이정훈이 얼굴이 창백해졌다. 강철민의 사진 옆에는 이름 김준혁의 여동생 김수진. 29세. 2012년 4월 18일 살해됨. 범인 석방. 그래서 나를. 강철민이 주먹을 쥐었다. 방 끝에 또 다른 문이 있었다. 금속으로 된 튼튼한 문. 이 안에 뭐가 있을까? 서준이 손잡이를 잡았다. 잠겨 있지 않았다. 문을 열자 작은 방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안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사진 속 그 남자. 김준혁.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죽었어. 강철민이 맥박을 확인하며 말했다. 언제? 최근은 아닌 것 같아. 최소 며칠은 된 듯. 탁자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서준이 편지를 집어 읽기 시작했다. 이 편지를 읽는 당신들에게. 만약 당신들이 이 방까지 왔다면 게임은 거의 끝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김준혁. 이 게임의 주최자이자 당신들과 같은 복수자입니다. 2012년 나의 여동생 김수진은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범인은 잡혔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됐습니다. 담당 형사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법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나를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법이 하지 못하는 정의를 내가 실현하겠다고. 당신들 7명. 모두 죄를 지었지만 벌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게임을 진행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당신들도 나와 같았습니다. 모두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지호는 실수였습니다. 박태수는 회사의 압박 때문이었습니다. 최윤아는 정당방위였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돌아봤습니다. 나는 정의를 실현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나도 당신들과 같은 심판자였습니다. 법 밖의 정의. 그것은 결국 또 다른 죄입니다. 이 게임은 끝나야 합니다. 남은 당신들은 살아남으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나는 이제 떠납니다. 이 게임의 마지막 희생자로. 김준혁.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세 사람은 말이 없었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야. 이정훈이 중얼거렸다. 자기 자신을 심판한 거지. 강철민이 한숨을 쉬었다. 서준이 주변을 둘러봤다. 그럼 지금까지 누가 게임을 진행한 거야? 김준혁이 죽었는데? 아마 자동화된 시스템이겠지. 미리 프로그래밍해둔. 이정훈이 말했다. 그럼 우리는 바로 그때 스피커에서 기계음이 들렸다. 게임 주최자 사망 확인. 프로토콜 4 실행. 프로토콜 4? 남은 참가자에게 선택권 부여. 게임을 계속할 것인가 종료할 것인가.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종료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서준이 물었다. 모든 참가자 석방. 단 상금 없음. 그리고 잠시 멈춤. 각자의 죄에 대한 증거는 파기되지 않음. 그럼 우리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강철민이 말했다. 게임을 계속하면 예정대로 진행.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자가 모든 것을 얻음. 상금과 증거 파기. 침묵. 어떻게 할까요? 이정훈이 물었다. 세 사람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세 사람은 김준혁의 시신 앞에 서 있었다. 게임을 종료하면 서준이 말을 꺼냈다. 우리는 각자의 죄로 법정에 서게 돼. 증거가 남아있으니까. 하지만 계속하면 이정훈이 이었다. 우리 중 한 명은 내일 심판받아야 해. 그리고 모레. 마지막 한 명만 남을 때까지. 강철민이 벽에 기대섰다. 결국 우리 중 한 명만 살아남는 거지. 침묵이 흘렀다. 저는 서준이 입을 열었다. 종료하고 싶어요. 뭐? 이미 충분해요. 한지호, 박태수, 유나, 송미연. 4명이 격리됐어요. 더 이상 이런 짓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그럼 우리는 감옥에 가더라도 괜찮아요. 서준이 두 사람을 바라봤다. 김준혁의 편지를 읽었잖아요. 그도 후회했어요. 이 게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이정훈이 고민에 잠겼다. 서준 씨 말도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가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어린 딸의 사진. 저는 가족이 있어요. 딸이 아직 10살이에요. 제가 감옥에 가면. 이정훈 씨. 강철민이 말했다. 당신은 뭘 했길래 이렇게까지 두려워해? 이정훈이 한숨을 쉬었다. 2015년. 저는 변호사로서 한 사건을 맡았어요. 의뢰인은 재벌이었고 상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그가 고개를 떨구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 의뢰인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저는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을 매수했어요. 그래서 박민수 씨가 네.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1년 후 옥중에서 병으로 죽었죠. 이정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그 돈으로 집을 샀고 딸을 키웠어요. 전부 피 묻은 돈으로. 강철민이 입을 열었다. 나도 비슷해. 2012년 김수진 살인 사건. 나는 담당 형사였어. 범인을 놓친 거죠? 서준이 물었다. 놓친 게 아니야. 일부러 놓아준 거지. 뭐라고요? 범인은 조직폭력배였어. 그의 보스가 나한테 접근했어. 거액의 돈을 제시했지. 강철민이 주먹을 쥐었다. 나는 받아들였어. 증거를 은폐하고 수사를 엉망으로 만들었지. 그래서 범인은 석방됐고 김준혁은 복수를 맹세했다. 그래. 그리고 10년이 지나 이 게임을 만든 거야.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모두 비슷한 죄를 지었다. 돈 때문에, 가족 때문에, 생존 때문에. 그래서 서준이 말했다.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야 해요. 투표하자. 이정훈이 제안했다. 게임 종료에 찬성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요. 서준이 손을 들었다. 이정훈과 강철민은 손을 들지 않았다. 2대1이네요. 이정훈이 말했다. 게임은 계속됩니다. 안 돼요. 서준이 소리쳤다. 우리가 여기서 멈출 수 있어요. 더 이상 누구도 다치지 않게. 하지만 우리는 살아야 해요. 강철민이 냉정하게 말했다. 나도 가족이 있어. 그리고 나는 감옥에 갈 수 없어. 서준은 주저앉았다. 이럴 수가. 선택 확인. 게임 계속. 스피커에서 기계음이 들렸다. 5일차 진행. 오늘 오후 6시 투표 재개. 잠깐. 서준이 소리쳤다. 우리는 투표하지 않기로 할 수 있어요. 셋 다 백지를 내면. 그럼 무작위로 선택된다고 했잖아요. 이정훈이 말했다. 그건 더 위험해요. 세 사람은 통로를 통해 다시 저택으로 돌아왔다. 벽은 이미 다시 막혀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거실에 앉아 있을 때 시계는 오전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오후 6시까지 8시간. 우리 정말 이래야 하나요? 서준이 물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정훈이 대답했다. 강철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 서준은 2층으로 올라갔다. 자신의 방으로. 침대에 앉아 파일을 다시 꺼냈다. 2018년 7월 23일. 이수진. 그녀는 서준의 약혼녀였다. 아니, 약혼녀가 될 뻔했던 사람. 그날 밤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수진이 한강대교 위에서 서준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준아. 그녀가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서준은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우리 헤어지자. 뭐? 갑자기 왜? 나 다른 사람 만났어. 이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거짓말이지? 장난치는 거지? 아니야. 진심이야. 서준아. 우리 5년이나 만났잖아. 다음 달에 결혼하기로. 미안해. 하지만 내 마음은 변했어. 이수진이 울기 시작했다. 왜? 왜 이러는 거야? 그녀가 비틀거렸다. 난간 쪽으로. 조심해. 서준이 그녀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늦었다. 이수진이 난간 너머로 떨어졌다. 수진아. 서준은 얼어붙었다. 공포에 질렸다. 그리고 도망쳤다. 신고하지 않았다. 그저 도망만 쳤다. 서준은 파일을 닫았다. 나는 그녀를 죽였어.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노크 소리. 들어와요. 강철민이 들어왔다. 서준 씨. 할 얘기가 있어. 뭔데요? 오늘 투표. 나를 선택해줘. 뭐라고요? 강철민이 침대에 앉았다. 나는 이미 60이야.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하지만 너희 둘은 아직 젊어. 하지만. 그리고 나는 가장 큰 죄를 지었어. 돈 때문에 무고한 사람을 죽게 만들었지. 강철민이 서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내가 심판받는 게 맞아. 김준혁의 여동생을 위해서라도. 서준은 말이 없었다. 약속해줘. 너는 살아남아서 제대로 살아. 저는. 그리고 이정훈도 설득해. 그 사람도 가족이 있으니까. 강철민이 일어났다. 오후 6시에 보자고. 그가 방을 나갔다. 서준은 창밖을 바라봤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오후 5시. 세 사람은 거실에서 마지막 식사를 했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강철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내 아내는 10년 전에 죽었어. 암으로. 아들은 해외에 있고. 그가 쓸쓸하게 웃었다. 사실 나는 외로웠어. 그래서 이 게임에 초대받았을 때 거의 기뻤지. 강철민 씨. 이상하지? 죽을 수도 있는 게임인데. 하지만 적어도 여기선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이정훈이 고개를 숙였다. 저도 아내와는 이혼했어요.
딸만 데리고 살고 있죠. 제가 한 일을 알고 나서 떠났거든요. 그래도 딸이 있잖아. 강철민이 말했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살아남아. 오후 6시. 세 사람은 테이블 앞에 앉았다. 투표용지가 놓여 있었다. 투표를 시작합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서준은 펜을 들었다. 강철민의 부탁. 그의 희생. 하지만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손이 떨렸다. 그리고 한 이름을 적었다. 강철민. 세 사람이 투표를 마쳤다. 강철민이 상자를 열어 개표했다. 강철민 3표. 만장일치였다. 강철민이 쓸쓸하게 웃었다. 고마워. 두 사람 다. 강철민 씨. 서준이 눈물을 흘렸다. 울지 마. 이게 내 선택이야. 강철민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게 내 속죄야. 자정. 강철민은 심판의 방으로 걸어갔다. 서준과 이정우는 함께 따라갔다. 심판의 방. 붉은 불빛 아래 강철민이 의자에 앉았다. 강철민 씨.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2012년 4월 18일. 김수진 살인 사건.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나는 뇌물을 받았습니다. 강철민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500만 원. 그게 한 사람의 목숨값이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다. 강철민이 봉투를 받는 장면. CCTV 영상. 그리고 증거를 은폐했습니다. 범인이 석방되도록. 후회합니까? 매일 후회합니다. 강철민이 고개를 들었다. 김준혁 씨. 당신 여동생. 김수진 씨.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당신의 복수는 정당했습니다. 나는 심판받아야 합니다. 스크린이 꺼졌다. 고백을 받았습니다. 금속 문이 열렸다. 강철민은 일어났다. 서준 씨, 이정훈 씨. 그가 두 사람을 봤다. 잘 살아. 그리고 용서하고 살아. 강철민 씨. 서준이 소리쳤다. 하지만 강철민은 이미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문이 닫혔다. 복도에 침묵만 남았다. 5째 날이 지나갔다. 6째 날 아침. 거실에는 두 사람만 남았다. 서준과 이정훈. 이제 우리 둘이네요. 이정훈이 말했다. 네. 내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7째 날. 그럼 오늘 투표로 우리 중 한 명이 내일 밤 심판받는 거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동료였지만 이제는 경쟁자. 서준 씨. 이정훈이 입을 열었다. 우리 싸울 필요 없어요. 무슨 뜻이죠? 게임을 종료합시다. 지금이라도. 서준은 놀랐다. 하지만 어제 반대하셨잖아요. 강철민 씨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정훈이 한숨을 쉬었다. 이미 5명이나 희생됐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하지만 증거는 상관없어요. 제가 감옥에 가더라도. 이정훈이 딸 사진을 꺼냈다. 이 아이한테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어요. 비겁하게 사는 것보다. 서준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게임을 종료합시다. 네. 시스템에 요청합니다. 서준이 스크린을 향해 말했다. 게임을 종료하겠습니다. 확인 요청. 두 참가자 모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이정훈이 대답했다. 최종 확인. 게임 종료 시 상금 포기 및 증거 보존.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말했다. 잠시 침묵. 그리고 게임 종료 승인. 모든 참가자 석방 절차 시작. 게임 종료 승인. 모든 참가자 석방 절차 시작. 기계음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저택 전체에 불이 켜졌다. 모든 방, 모든 복도. 출구 개방.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다. 6일 만에 처음으로. 서준과 이정훈은 문 쪽으로 걸어갔다. 밖에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눈부셨다. 진짜 끝난 건가요? 이정훈이 중얼거렸다.
일단 나가요. 두 사람은 현관을 나섰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자유의 공기. 잠깐. 서준이 멈춰섰다. 다른 사람들은요? 한지호 씨, 박태수 씨, 유나 씨. 격리된 사람들 말인가요? 네. 우리만 나갈 순 없어요. 서준이 저택으로 다시 들어갔다. 서준 씨. 이정훈이 따라 들어왔다. 서준은 심판의 방으로 달려갔다. 2층 끝. 방 구석의 금속문. 격리실. 문을 열어야 해요. 서준이 문을 두드렸다. 시스템. 격리된 사람들을 풀어줘요. 잠시 후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격리 해제 프로토콜 실행. 금속문이 열렸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나왔다. 한지호. 얼굴이 수척했다. 박태수. 눈빛이 흐릿했다. 유나. 창백했지만 살아있었다. 송미연. 여전히 냉정한 표정. 강철민. 마지막으로 나왔다. 강철민 씨. 서준이 그를 부축했다. 괜찮아요? 괜찮아. 다들. 강철민이 다른 사람들을 봤다. 모두 살아있구나. 6명은 거실로 내려왔다. 송미연이 물을 마시며 물었다. 게임은 끝난 건가요? 네. 우리가 종료했어요. 이정훈이 대답했다. 종료? 그럼 상금은? 포기했어요. 그리고 증거도 남아있어요. 그럼 우리는 감옥에 가는 거네요. 박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마도요.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었으니까. 유나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아직도. 나도. 한지호가 말했다. 하지만 벌은 받아야겠지. 한 사람이 없네요. 송미연이 말했다. 누구요? 7번째. 우리는 6인데 원래는 7이었잖아요. 서준이 깨달았다. 맞아. 7번째 참가자.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한 남자가 들어왔다. 40대 중반. 날카로운 눈빛. 김준혁. 강철민이 중얼거렸다. 아니, 당신은 죽었어. 우리가 봤어. 죽은 건 내 쌍둥이 형이야. 남자가 말했다. 나는 김준석. 김준혁의 동생. 6명은 그를 응시했다. 형은 이 게임을 준비하다가 병으로 죽었어. 마지막 소원이 이 게임을 완수하는 거였지. 김준석이 거실로 들어왔다. 그래서 내가 대신 진행했어. 형의 유지를 이어서. 당신이 가면을 쓴 사람이었어요? 유나가 물었다. 일부는 자동화 시스템이었고 일부는 내가 직접. 김준석이 의자에 앉았다. 형은 여동생 수진의 죽음을 평생 후회했어. 그리고 법이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다는 걸 절망했지. 하지만 이 게임도 정의가 아니에요. 서준이 말했다. 알아. 김준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형도 마지막에 깨달았어. 이 편지에 적혀 있듯이. 그가 김준혁의 편지를 꺼냈다. 그래서 나도 끝내기로 했어. 무슨 뜻이에요? 게임은 끝났어. 그리고 증거도. 김준석이 리모컨을 꺼내 버튼을 눌렀다. 지하실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뭐야? 모든 증거를 파괴했어. 서버, 파일, CCTV 영상. 전부. 왜 그런 짓을? 이정훈이 소리쳤다. 형의 마지막 소원이야. 용서. 김준석이 일어났다. 여러분 모두 이유가 있었어. 형도 그걸 알았어. 그래서 용서하기로 했지. 하지만 서준이 말했다. 우리는 벌을 받아야 해요. 벌? 김준석이 쓸쓸하게 웃었다. 이미 충분히 받았어. 7일 동안. 공포와 죄책감과 심판. 그가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다. 이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그리고 제대로 살아. 그게 진짜 속죄야. 기다려요. 강철민이 불렀다. 수진. 당신 여동생. 정말 미안해. 김준석이 뒤돌아봤다. 알아. 그리고 형도 당신을 용서했을 거야.
그가 문을 나섰다. 안녕. 문이 닫혔다. 6명은 서로를 바라봤다. 이제 뭘 해야 하죠? 유나가 물었다. 집으로 가야겠지. 송미연이 일어났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제대로. 한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 여자 가족을 찾아가야겠어. 사과하러. 박태수도 일어났다. 나도 김동욱 씨 가족한테. 이정훈이 딸 사진을 꺼냈다. 나는 이 아이한테 진실을 말해야겠어. 아빠가 뭘 했는지. 강철민이 마지막으로 일어났다. 나는 경찰에 자수할 거야. 늦었지만. 서준도 일어났다. 저도 이수진 가족을 만나야 해요. 6명은 함께 저택을 나왔다. 밖에는 각자의 차들이 그대로 서 있었다. 그럼 유나가 말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송미연이 대답했다. 하지만 각자 잘 살자고. 네. 6명은 악수를 나눴다. 그리고 각자의 차에 올랐다. 엔진 소리가 울렸다. 차들이 하나씩 저택을 떠났다. 서준은 백미러로 저택을 바라봤다. 7일간의 악몽. 하지만 동시에 깨달음. 자신의 죄. 그리고 용서의 가능성. 차는 산길을 따라 내려갔다. 도시가 보이기 시작했다. 서준은 핸드폰을 꺼냈다. 7일 만에 신호가 잡혔다. 그는 한 번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이수진 어머님 댁인가요? 저는 김서준입니다. 할 말씀이 있어서요. 3개월 후 서준은 한강대교 위에 섰다. 바로 그 자리. 7년 전 이수진이 떨어진 그곳. 손에는 하얀 국화꽃 한 다발. 수진아. 늦었지만 왔어. 그는 꽃을 난간에 놓았다. 바람이 불었다. 꽃잎이 흩날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흘렀다. 지난 3개월간 서준은 이수진의 가족을 찾아갔었다. 처음엔 문전박대를 당했다. 당연했다. 하지만 서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매주 찾아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한 달 전 이수진의 어머니가 드디어 문을 열어주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서준은 바닥에 엎드렸다. 수진이를 제가 죽였습니다. 이수진의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울고 있었다. 저는 비겁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7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왜 이제야 왔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벌을 받고 싶습니다. 서준이 고개를 들었다. 저를 고소해 주세요.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그게 무슨... 제발요. 그래야 저도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서준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수진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네. 그 아이가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다. 그냥 진실이었을 거예요. 누군가 기억해주는 것. 어머니, 당신이 여기 와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어머니가 서준의 손을 잡았다. 이제 당신도 용서받고 살아요. 서준은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한강대교 위. 흩날리는 꽃잎. 수진아, 나 제대로 살게. 약속할게. 그가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다. 이정우는 딸 앞에 앉아 있었다.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뭔데? 10살 딸 지은이가 물었다. 아빠는 나쁜 일을 한 적이 있어. 나쁜 일? 응. 거짓말을 했고 나쁜 사람을 도와줬어. 그래서 착한 사람이 다쳤어. 지은이 얼굴이 굳었다. 아빠는 변호사잖아. 나쁜 사람 잡는 거 아니야? 그래야 하는데. 아빠가 잘못했어. 이정훈이 딸의 손을 잡았다. 아빠 미워해도 돼. 하지만 진실은 말해줘야 할 것 같았어. 지은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물었다. 그럼 이제는 착한 일 할 거야? 응. 아빠 약속할게. 그럼 괜찮아. 지은이가 아빠를 안았다.
실수는 누구나 하잖아. 선생님이 그랬어. 이정우는 딸을 꼭 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이정우는 새로운 사무실을 열었다. 무료 법률 상담소. 간판이 소박했다. 어서 오세요. 첫 의뢰인이 들어왔다. 중년 여성이었다. 저는 돈이 없어요. 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괜찮습니다. 여기는 무료예요. 이정훈이 미소 지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강철민은 경찰서 앞에 섰다. 60년 인생. 그중 30년을 형사로 살았다. 그리고 10년을 죄책감으로 살았다. 들어가자. 그는 경찰서로 걸어 들어갔다. 무슨 일이십니까? 젊은 경찰이 물었다. 자수하러 왔습니다. 자수요? 2012년 김수진 살인 사건. 저는 그때 담당 형사였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고 증거를 은폐했습니다. 경찰의 눈이 커졌다. 지금 무슨 말씀을? 조사해 보시면 알 겁니다. 저를 체포해 주세요. 강철민은 손을 내밀었다. 젊은 경찰은 당황했지만 곧 선배 형사를 불렀다. 일주일 후 강철민은 유치장에 있었다.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면회객이 왔다. 김준석이었다. 왜 왔나? 강철민이 물었다. 그냥 인사하러. 김준석이 의자에 앉았다. 형이 당신을 용서했다고 했지만 솔직히 나는 아직도 화가 나. 당연하지. 하지만 당신이 자수한 걸 보고 조금은 이해가 됐어. 김준석이 한숨을 쉬었다. 당신도 괴로웠겠구나. 10년 동안. 괴로웠지. 하지만 그게 내가 받아야 할 벌이야. 벌. 김준석이 일어났다. 그럼 제대로 받아. 그리고 나오면 제대로 살아. 그러마. 강철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유나는 대학교 캠퍼스를 걷고 있었다. 정민호 교수는 여전히 그 학교에 있었다. 하지만 유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유나야. 친구가 손을 흔들었다. 같이 수업 들어갈래? 응. 유나가 밝게 웃었다. 수업이 끝나고 유나는 상담센터로 향했다. 성폭력 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상담사가 반겼다. 저 자원봉사 신청하러 왔어요. 아, 그래요? 어떤 계기로?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같은 사람이 필요했어요. 유나는 미소 지었다. 제 아픔을 힘으로 바꿀 거예요. 박태수는 건설 현장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현장 안전 책임자가 아니었다. 일반 노동자였다. 박태수 씨, 물 좀 갖다 줘요. 네. 그는 열심히 일했다. 점심시간 그는 따로 시간을 내서 어딘가로 향했다. 작은 식당. 어서 오세요. 여주인이 반겼다. 50대 여성이었다. 김동욱의 아내였다. 또 오셨네요. 네. 오늘도 설거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손님이신데.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요. 박태수는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다. 3개월 전 처음 찾아왔을 때 그는 무릎을 꿇고 빌었다. 여주인은 분노했지만 박태수는 매일 찾아왔다. 그리고 일을 도왔다. 한 달이 지나자 여주인이 천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박태수 씨. 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송미연은 회사 사무실에 있었다. 하지만 CEO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녀는 사임했다. 이사님, 이거 확인해 주세요. 직원이 서류를 가져왔다. 네. 송미연은 이제 평범한 이사였다. 그리고 매달 월급의 절반을 기부했다. 김태영 유족 지원 기금. 그녀가 만든 재단이었다. 김태영의 가족을 찾아가 사과했고 그들을 위한 기금을 만들었다. 이사님, 오늘도 늦게까지 일하시네요. 할 일이 많아서요. 송미연이 미소 지었다. 이제라도 제대로 하는 거예요. 한지호는 부산 해운대에 있었다. 바다가 보였다. 그 여자가 익사한 곳.
그는 매주 이곳에 왔다. 꽃을 바치고 묵념하고 참회했다. 선생님, 한 무리의 아이들이 그를 불렀다. 오늘도 수업해요? 그럼. 한지호는 무료 글쓰기 교실을 열었다.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자, 오늘은 용서에 대해 써볼까? 용서요? 응. 용서는 어려워. 하지만 필요한 거야. 나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아이들이 열심히 글을 쓰기 시작했다. 한지호도 공책을 꺼내 글을 썼다. 1년 후, 서준은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수진의 책방. 이수진을 기리기 위한 이름이었다. 어서 오세요. 손님이 들어왔다. 중년 여성. 낯익은 얼굴. 어머니. 이수진의 어머니였다.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궁금해서. 잘 지내나 싶어서. 어머니가 서점을 둘러봤다. 예쁘네요. 수진이가 좋아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카페 공간에 앉았다. 사실은 어머니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걸 줄까 해서 왔어요. 서준이 봉투를 열었다.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이수진의 어린 시절 사진, 학창 시절, 그리고 서준과 함께 찍은 사진들. 이건 수진이 남긴 거예요. 당신과의 추억. 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이제는. 어머니가 서준의 손을 잡았다. 수진이도 당신이 행복하길 바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준 씨. 네. 다시 사랑하세요. 수진이를 기억하되 앞으로 나아가세요. 어머니가 미소 지었다. 그게 진짜 수진이를 위하는 거예요. 이정훈의 법률 상담소는 번창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 의뢰인이 눈물을 흘렸다. 덕분에 보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정훈이 미소 지었다. 의뢰인이 나가고 이정훈은 창밖을 바라봤다. 딸 지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 아빠. 지은이가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 뭘? 장래 희망. 나도 변호사 될 거야. 아빠처럼. 이정훈의 가슴이 뭉클했다. 지은아. 아빠는 나쁜 사람들한테 당한 사람들 도와주잖아.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이정훈이 딸을 안았다. 고마워, 지은아. 아빠 힘이 돼줘서. 강철민은 출소했다. 1년형을 선고받고 모범수로 9개월 만에 나왔다. 교도소 앞에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다. 김준석이었다. 왜 나왔나? 강철민이 물었다. 데리러 왔지. 데리러? 할 일이 있어. 같이 가자. 두 사람은 차를 타고 묘지로 향했다. 김수진의 묘. 형이 당신한테 전화라고 했어. 김준석이 말했다. 뭐라고? 고맙다고. 용기 내줘서. 강철민이 무릎을 꿇고 묘 앞에 절했다. 수진 씨. 정말 죄송합니다. 늦었지만 제대로 사과합니다. 김준석도 옆에 무릎을 꿇었다. 형도 여기 있어. 함께. 두 남자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이제 일어나자. 김준석이 먼저 일어났다. 이제 뭐 할 거야? 모르겠네. 형사는 못하고. 그럼 우리 회사로 올래? 회사? 형이 만든 거야. 사설탐정사무소. 경찰이 해결 못하는 사건들 맡아. 김준석이 명함을 건넸다. 진실탐정사무소. 경험 많은 전직 형사 필요해. 어때? 강철민이 명함을 받다. 좋네. 시작해볼까? 유나는 대학을 졸업했다. 그리고 상담센터의 정식 직원으로 입사했다. 최유나 상담사님 상담 의뢰 들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나는 상담실로 들어갔다.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다.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유나가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교수님한테. 여성이 울먹였다. 유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여기는 안전한 곳이에요.
저, 어떻게 해야 할지. 일단 신고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증거는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에요. 유나가 미소 지었다. 저도 같은 일을 겪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여성의 눈에 희망이 보였다. 박태수는 이제 그 식당의 정식 직원이었다. 태수 씨, 주문 들어왔어요. 네, 사장님. 김동욱의 아내는 이제 박태수를 태수 씨라고 불렀다. 더 이상 경계하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두 사람은 휴게실에 앉았다. 사장님. 왜요? 제가 동욱 씨 아들 학비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뭐라고요? 제 월급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로. 안 돼요. 그건 태수 씨 돈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요. 제발. 사장님이 한참을 박태수를 바라봤다. 태수 씨. 고마워요. 진심으로.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당신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려는. 저는 그냥. 아니에요. 용기예요. 대단한 용기. 송미연은 이제 NGO에서 일하고 있었다. 경제정의 실천연대. 기업 비리를 감시하고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 이사님, 이번 사건 자료입니다. 고마워요. 송미연은 서류를 검토했다. 한 대기업의 횡령 의혹. 예전의 나처럼.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입장이었다. 감시하는 쪽. 이거 고발해야겠어요. 하지만 상대가 재벌인데. 상관없어요. 잘못은 잘못이니까. 송미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녀는 예전의 경험을 이제 정의를 위해 사용하고 있었다. 한지호의 글쓰기 교실은 유명해졌다. 많은 아이들이 찾아왔다. 선생님, 저 소설 썼어요. 한 아이가 원고를 들고 왔다. 오, 정말? 어디 볼까? 한지호가 원고를 읽기 시작했다. 제목 용서받지 못한 사람. 내용은 실수를 저지른 한 남자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가 용서를 구하며 속죄하는 과정. 이거 너무 좋은데? 정말요? 응. 진심이 느껴져. 출판사에 보내볼까? 와, 감사합니다. 아이가 기뻐 날뛰었다. 한지호는 미소 지었다.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 이게 내 속죄구나. 재회. 1년 후 6명은 다시 만났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 다들 잘 지냈어요? 서준이 물었다. 네, 덕분에. 유나가 밝게 웃었다. 다들 변했네요. 송미연이 말했다. 좋은 쪽으로. 그러게요. 이정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7일이 우리를 바꾼 것 같아요. 맞아. 강철민이 말했다. 지옥 같았지만 동시에 선물이었어. 다시 시작할 기회. 박태수가 입을 열었다. 저는 감사해요. 그 게임에. 뭐? 진짜예요. 안 그랬으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속죄하며 살고 있잖아요. 한지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괴로웠지만 필요했어. 서준이 잔을 들었다. 그럼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6명이 잔을 부딪혔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카페를 나서며 서준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하늘, 따뜻한 햇살. 김준혁 씨,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바람이 불었다. 마치 대답하듯 서준은 미소 지으며 걸어갔다. 새로운 삶을 향해. 그날 밤 서준은 꿈을 꾸었다. 에덴 저택이 보였다. 하지만 더 이상 어둡지 않았다. 햇빛이 가득한 저택. 거실에 7명이 모여 있었다. 한지호, 박태수, 유나, 송미연, 강철민, 이정훈, 그리고 서준. 그리고 그들 뒤에 또 다른 7명이 서 있었다. 그들의 피해자들. 이수진, 박민수, 김수진, 정민호, 김동욱, 김태영, 그리고 한지호가 바다에 빠뜨린 여성. 하지만 그들은 분노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수진아,
서준이 다가갔다. 미안해. 이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녀가 서준의 손을 잡았다. 잘 살아. 행복하게. 다른 피해자들도 각자의 가해자에게 다가갔다. 용서해요. 이제 놓아줄게요. 앞으로 나아가세요. 14명은 함께 거실에 섰다. 그리고 천천히 빗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했다. 서준이 눈을 떴다. 새벽이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 서준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다. 이제 시작이야. 그는 웃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2년 후. 수진의 책방 2주년 기념일. 서점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축하합니다. 손님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다. 감사합니다. 서준이 미소 지었다. 이수진의 어머니도 왔다. 그리고 그녀 옆에 젊은 여성이 있었다. 서준 씨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연이라고 해요. 여성이 밝게 웃었다. 어머니 친구분 딸이에요. 책을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수진의 어머니가 말했다. 그래서 서준 씨 서점에 데려왔어요. 서준과 지연은 눈이 마주쳤다. 책방 정말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추천해 주실 책 있나요? 물론이죠. 이쪽으로 오세요. 두 사람은 서가 사이를 걸었다. 이수진의 어머니는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수진아, 내 친구 괜찮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이정훈의 법률 상담소는 지점을 냈다. 이제 세 곳. 아빠 축하해. 지은이가 케이크를 들고 왔다. 이제 12살. 고마워, 딸. 아빠, 나 중학교 가면 법률 동아리 들 거야. 그래? 벌써 준비하는구나. 응. 아빠처럼 멋진 변호사 될 거야. 이정훈이 딸을 안았다. 박민수 씨. 제가 당신 목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다. 박민수의 사진과 함께 정의를 위해 강철민과 김준석. 진실탐정사무소는 유명해졌다. 어려운 사건들을 해결하며 명성을 쌓았다. 형사님, 새로운 의뢰입니다. 김준석이 서류를 건넸다. 10년 전 실종 사건. 경찰이 포기한 케이스예요. 해보자고. 강철민이 서류를 펼쳤다. 이번에도 진실을 찾아낼 거야. 두 사람은 이제 완벽한 파트너였다. 원수에서 동료로, 복수에서 정의로. 형사님. 왜? 형이 당신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김준석이 말했다. 나도. 수진이도. 강철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나한테 기회를 줘서. 유나. 유나는 이제 상담센터 팀장이 되었다. 팀장님, 오늘 기자회견 준비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나는 기자회견장으로 향했다. 대학교 성추행 사건. 10명의 피해자가 함께 고발했다. 유나가 그들을 도왔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나가 피해자들을 봤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기자회견이 시작됐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유나는 떨렸지만 당당했다. 정민호 교수. 더 이상 당신 같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박태수는 이제 그 식당의 공동사장이 되었다. 김동욱의 아내가 제안했다. 같이 하자고요. 당신 없으면 이 식당 못해요. 사장님. 이제 동업자예요. 태수 씨. 식당 간판이 바뀌었다. 동욱이네 식당. 김동욱을 기리기 위한 이름. 그리고 간판 아래 작은 글씨. 김동욱과 박태수의 식당. 박태수는 매일 아침 김동욱의 사진에 인사했다. 동욱 씨.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미연은 국회의원에 출마했다. 여러분. 그녀가 연설했다. 저는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기업인으로서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청중이 술렁였다. 하지만 저는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경험을 세상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경제정의, 노동자 권익, 투명한 사회.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선거 결과.
송미연 당선.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녀의 첫 법안. 기업 내부 고발자 보호법. 김태영 같은 사람이 다시는 없도록. 한지호는 작가가 되었다. 첫 소설 출간. 제목 7일간의 속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 사인회장. 선생님, 이 책 읽고 울었어요. 한 독자가 말했다. 저도 비슷한 실수를 했거든요. 이 책 덕분에 용기 냈어요. 정말요? 네. 저도 사과하러 갈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한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돼서.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리고 인쇄는 전액 기부했다. 익사사고 유족을 위한 기금으로. 마지막 재회. 2년 후 6명은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특별한 장소. 에덴 저택. 여기. 진짜 오랜만이네요. 유나가 말했다. 저택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김준석이 리모델링했다. 이제 에덴 힐링센터. 상처받은 사람들이 쉬어가는 곳. 형이 원한 거예요. 김준석이 말했다. 악몽의 장소를 치유의 장소로. 6명은 거실에 앉았다. 2년 전과 같은 자리.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밝고 따뜻했다. 다들 정말 많이 변했네요. 서준이 말했다. 우리 모두. 그러게요. 이정훈이 웃었다. 그때는 상상도 못했죠. 이렇게 될 줄. 나도. 강철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온 기분이야. 박태수가 말했다. 저는 행복해요. 진짜로. 송미연이 입을 열었다. 저도요. 국회의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한지호가 책 한 권을 꺼냈다. 제 소설이에요. 다들 드릴게요. 와, 고마워. 유나가 책을 받았다. 저도 선물 있어요. 그녀가 액자를 꺼냈다. 6명이 함께 찍은 사진. 1년 전 카페에서. 우리 모두의 새로운 시작. 액자에 적힌 글씨. 센터에 걸어둘게요. 김준석이 액자를 받았다. 밤이 되었다. 6명은 저택 앞 정원에 섰다. 별이 가득한 하늘.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서준이 입을 열었다.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말자는 거 아니죠? 당연하죠. 유나가 웃었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특별한. 맞아. 이정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7일간의 가족. 그리고 평생의 가족. 강철민이 마무리했다. 6명은 손을 맞잡았다. 우리 약속해요. 송미연이 말했다. 계속 이렇게 살자고. 속죄하며 성장하며. 약속. 모두가 외쳤다.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졌다. 소원 빌어야지. 박태수가 소리쳤다. 6명은 눈을 감았다. 각자의 소원. 하지만 모두 비슷했을 것이다. 계속 이렇게 잘 살 수 있기를. 5년 후. 에덴 힐링센터 개관 5주년. 저택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기념식이 열리고 있었다. 에덴 힐링센터는 지난 5년간 523명의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김준석이 연단에서 말했다. 상처받은 사람들,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사람들. 박수 소리. 그리고 오늘 특별한 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6명이 무대로 올라왔다. 서준, 이정훈, 강철민, 유나, 박태수, 송미연, 한지호. 아니, 이제 7명이었다. 소개합니다. 이분들이 바로 이 센터의 시작이었습니다. 청중이 놀랐다. 5년 전 이분들은 7일간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변화했습니다. 김준석이 계속 말했다. 오늘 그분들이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준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김서준입니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5년 전 저는 7년간 숨겨온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수진의 이야기를 했다. 자신의 비겁함과 도망. 하지만 그 고백이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의 옆에 박지연이 서 있었다. 아내가 된 지연. 용서받고 사랑받고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정훈이 다음으로 나섰다. 저는 변호사로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박민수의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매일 노력합니다. 그의 딸 지은이가 청중석에서 박수를 쳤다. 이제 15살. 고등학생. 제 딸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빠가 되려고 합니다. 강철민이 무대로 나왔다. 저는 형사였습니다. 하지만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는 김수진의 이야기를 했다. 1년간 감옥에 있었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는 김준석을 봤다. 그리고 이제 진짜 정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유나가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복수했습니다. 그녀는 정민호의 이야기를 했다. 성추행과 황산. 하지만 복수는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치유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서 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상담센터 센터장이었다. 피해자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것. 그게 제 사명입니다. 박태수가 나섰다. 저는 안전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는 김동욱의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그분의 가족이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그분을 기리며 살아갑니다. 그의 옆에 김동욱의 아들이 서 있었다. 이제 대학생. 그리고 이 청년을 아들처럼 생각합니다. 청년이 박태수를 안았다. 송미연이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국회의원입니다. 하지만 5년 전엔 비리를 저지른 CEO였습니다. 그녀는 김태영의 이야기를 했다. 그분을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제 비리를 숨기기 위해. 하지만 이제 저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만듭니다. 5개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모두 노동자와 내부 고발자를 위한 법. 박수가 터졌다. 한지호가 마지막으로 나섰다. 저는 작가입니다. 그리고 5년 전 한 여성을 죽였습니다. 그는 부산 해운대의 이야기를 했다. 실수였지만 그 여성의 삶은 끝났습니다. 저는 매주 그곳을 찾아가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제 글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 합니다. 그의 책 7일간의 속죄는 영화로 만들어졌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7명이 함께 무대에 섰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서준이 말했다. 실수했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정훈이었다. 용서를 구했고 변화했습니다. 강철민이 말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습니다. 유나가 말했다.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박태수가 말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송미연이 말했다.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한지호가 마무리했다. 용서받고 성장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7명이 함께 외쳤다. 우리가 증명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기념식이 끝나고 7명은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 5년 전 그곳.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다. 밝고 따뜻하고 희망으로 가득한. 믿어지나요? 유나가 물었다. 5년 전 우리가 여기서 죽을까봐 떨었는데. 그러게요. 서준이 웃었다. 이제는 이곳이 가장 소중한 장소예요. 맞아. 이정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철민이 창밖을 바라봤다. 김준혁 씨가 보고 계실까? 보고 계시겠죠. 김준석이 말했다. 형은 항상 지켜보고 있어요. 여기서. 그가 가슴을 가리켰다. 사실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김준석이 말했다. 그는 7명을 지하실로 안내했다. 예전의 비밀 통로는 이제 전시실이 되어 있었다. 7일간의 기록. 벽면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5년 전 그 7일간의 사진들. 그리고 그 후 5년간의 사진들. 각자의 변화, 성장, 속죄. 이건 서준이 사진들을 봤다. 자신의 서점 오픈 사진. 지연과의 결혼 사진. 이정훈의 법률 상담소 사진. 딸과 함께한 사진들. 강철민의 탐정사무소 사진. 유나의 상담센터 사진. 박태수의 식당 사진. 송미연의 국회의원 당선 사진. 한지호의 책 출간 사진.
이 전시실은 희망의 증거예요. 김준석이 말했다.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 속죄는 의미가 있다는 것. 7명은 말없이 사진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마지막 벽. 거기에는 큰 사진 하나가 걸려 있었다. 7명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1년 전 카페에서 찍은 사진. 그 위에 글씨가 적혀 있었다. 용서와 희망. 그리고 새로운 시작. 7일간의 초대는 끝났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10년 후. 서준. 아빠, 빨리. 5살 딸 서연이가 손을 잡아 끌었다. 알았어, 알았어. 서준이 웃으며 따라갔다. 수진의 책방은 이제 3개의 지점을 가진 체인이 되었다. 여보, 손님 많네요. 지연이 미소 지었다. 주말이니까요. 서준은 책방을 둘러봤다. 사람들로 가득했다. 아이들이 동화책을 읽고 어른들이 소설을 고르고 노인들이 에세이를 보고 있었다. 아빠, 이 책. 서연이가 한 권을 들었다. 7일간의 속죄. 한지호의 책. 이제 개정판 10세. 이거 한지호 삼촌이 쓴 거지. 응. 삼촌 대단해. 서준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삼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아빠 합격했어. 지은이가 전화로 소리쳤다. 사법시험. 이정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정말이야? 응. 나 변호사 된다. 축하한다, 지은아. 이정훈은 사무실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박민수 씨. 보고 계시죠? 제 딸이 당신 같은 분들을 위해 일할 겁니다. 벽에 걸린 액자. 박민수의 사진.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감사합니다. 항상. 형사님, 이번 사건 해결됐습니다. 김준석이 기뻐하며 들어왔다. 20년 전 실종 사건. 드디어 진실을 찾았어요. 강철민은 이제 70세. 하지만 여전히 현역이었다. 잘했어. 형사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우리 팀 덕분이지. 진실탐정사무소는 이제 10명의 직원을 둔 회사가 되었다. 그리고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사건들을 맡았다. 형사님. 왜? 형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김준석이 김준혁의 사진을 봤다. 사무실 벽에 걸려 있었다. 나도. 수진이도. 강철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모두. 센터장님, TV 인터뷰 요청 왔습니다. 또요? 유나가 웃었다. 그녀는 이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성폭력 상담 전문가였다. 책도 3권 냈다. 혼자가 아니에요. 용기 내세요. 다시 시작하기. 모두 베스트셀러. 네, 인터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센터장님을 보고 용기를 얻는다고 하세요. 유나는 미소 지었다. 정민호 교수. 당신이 준 상처를 저는 다른 사람들의 힘으로 바꿨어요. 동욱이네 식당은 이제 프랜차이즈가 되었다. 전국 15개 지점. 태수 씨. 김동욱의 아내, 아니, 이제는 동업자 사장이 불렀다. 새로운 지점 계약서예요. 벌써 16호점이네요. 그러게요. 동욱이가 보면 놀랄 거예요. 두 사람은 김동욱의 사진을 봤다. 본점 벽에 크게 걸려 있었다. 동욱 씨 아들은 어때요? 잘 지내죠. 이번에 대기업 입사했어요. 축하할 일이네요. 다 태수 씨 덕분이에요. 학비 대주시고.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박태수는 여전히 매일 아침 김동욱에게 인사했다. 의원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보좌관이 기뻐하며 들어왔다. 노동자 권익보호법 개정안. 송미연은 이제 3선 국회의원이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제 시행령 준비해야죠. 10년간 그녀가 통과시킨 법안. 23개. 모두 약자를 위한 법. 사무실 책상 위에 작은 액자가 있었다. 김태영의 사진. 태영 씨. 이번 법은 특히 당신을 위한 거예요. 송미연이 사진을 쓰다듬었다. 이제 당신 같은 분들은 보호받을 수 있어요. 선생님, 제 소설이 출판됐어요. 예전 제자가 책을 들고 왔다. 우와, 축하해.
한지호는 이제 문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었다. 미래 작가 육성재단. 젊은 작가들을 지원하는 곳.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재능이야. 한지호의 책도 계속 나왔다. 총 10권. 모두 용서와 속죄 그리고 희망에 관한 이야기. 그는 매년 부산 해운대를 찾아갔다. 그 여성을 기리기 위해. 그리고 그곳에 작은 도서관을 지었다. 희망 도서관.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곳. 10년 만에 재회. 에덴 힐링센터 개관 10주년. 7명이 다시 모였다. 10년이네요. 서준이 감회 깊게 말했다. 그러게요. 벌써. 이정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들 늙었네. 강철민이 웃었다. 형사님이 제일 늙으셨어요. 유나가 장난쳤다. 하, 맞아. 나 이제 70이야. 하지만 여전히 멋지세요. 박태수가 말했다. 송미연이 주변을 둘러봤다. 이 센터도 많이 바뀌었네요. 523명에서 3241명으로 늘었어요. 김준석이 말했다. 10년간 도운 사람들. 대단하네요. 한지호가 감탄했다. 거실에 앉은 7명. 10년 전, 5년 전, 그리고 지금. 우리 다음 10년도 약속해요. 유나가 말했다. 물론이죠. 모두가 외쳤다. 그럼 각자의 다음 10년 목표를 말해볼까요? 서준이 제안했다. 저는 책방을 10개로 늘리는 거요. 저는 지은이가 훌륭한 변호사가 되도록 돕는 것. 이정훈이 말했다. 나는 100개 사건 해결. 강철민이 주먹을 쥐었다. 저는 전국의 상담센터 지점 만들기. 유나가 말했다. 저는 식당을 30개로. 박태수가 웃었다. 저는 50개 법안 통과시키기. 송미연이 자신있게 말했다. 나는 20권 책 쓰기. 한지호가 말했다. 와, 다들 야심찬데요? 당연하죠. 우리잖아요. 모두가 웃었다. 밤이 되었다. 7명은 저택 옥상으로 올라갔다. 10년 전엔 올라올 수 없었던 곳. 이제는 전망대가 되어 있었다. 별이 가득한 하늘. 저기 별똥별. 서준이 가리켰다. 소원 빌어요. 모두가 눈을 감았다. 각자의 소원.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모두 비슷했을 것이다. 계속 이렇게 함께 행복하게. 별똥별이 사라졌다. 이루어질까요? 유나가 물었다. 이루어질 거예요. 서준이 확신에 차서 말했다. 우리니까. 7일을 이겨낸 우리니까. 맞아. 모두가 손을 맞잡았다. 우리는 할 수 있어. 외침이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다음 날 아침. 7명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가슴속에는 같은 마음. 나는 혼자가 아니야. 7일간의 가족이 있어. 그리고 우리는 계속 나아갈 거야. 서준은 서점으로 향했다. 이정우는 법률 상담소로. 강철민은 탐정사무소로. 유나는 상담센터로. 박태수는 식당으로. 송미연은 국회로. 한지호는 집필실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속죄하며 성장하며 희망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에덴 힐링센터. 입구에 새로운 플래카드가 걸렸다. 당신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7일간의 초대가 증명합니다. 용서와 희망은 가능합니다. 문이 열렸다. 새로운 방문자가 들어왔다. 상처받은 사람.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 어서 오세요. 김준석이 따뜻하게 맞이했다. 여기는 안전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7일간의 초대는 끝났지만 희망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계속되는 이야기. 15년 후 에덴 힐링센터 앞 커다란 동상이 세워졌다. 김준혁의 동상. 그 아래 명판. 김준혁 1975-2025. 복수에서 용서로 증오에서 희망으로. 이 센터를 통해 그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제막식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7명. 이제는 중년이 된 서준 48세, 이정훈 50세,
강철민 75세, 윤아 43세, 박태수 50세, 송미연 53세, 한지호 48세,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서준의 아내 지연과 딸 서연 10세, 이정훈의 딸 지은 25세, 이재 변호사, 윤아의 남편과 아들 5세, 박태수의 아내 김동욱의 딸 그와 결혼했다. 송미연의 파트너, 한지호의 아내와 쌍둥이 딸들 8세, 그리고 강철민 옆에 김준석.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김준석이 마이크를 잡았다. 제 형 김준혁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형은 20년 전 복수를 위해 이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게임 끝에 깨달았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김준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은 스스로를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를 남겼습니다. 지난 15년간 이 센터는 5,847명의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박수 소리. 그리고 오늘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김준석이 천을 벗겼다. 동상 옆에 또 다른 명판이 나타났다. 에덴 재단 설립. 용서와 희망을 전파하는 공익재단. 이 재단의 이사들을 소개합니다. 7명이 앞으로 나왔다. 이분들이 바로 15년 전 7일간의 게임을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청중이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재단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서준이 마이크를 잡았다. 에덴 재단은 3가지 일을 할 것입니다. 첫째,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합니다. 윤아가 이었다. 둘째, 속죄하고 싶은 사람들을 돕습니다. 박태수가 말했다. 셋째, 용서와 화해를 중재합니다. 이정훈이 말했다.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강철민이 말했다. 진실로 풀어갈 것입니다. 송미연이 말했다. 그리고 희망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한지호가 마무리했다.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입니다. 7명이 함께 외쳤다. 용서와 희망의 시작. 제막식이 끝나고 7명은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이제는 익숙한 거실. 15년 전과는 너무나 다른 곳. 감회가 새롭네요. 서준이 말했다. 15년 전 여기서 죽을까봐 떨었는데. 그러게요. 윤아가 웃었다. 이제는 가장 평화로운 곳이에요. 강철민이 소파에 앉았다. 나 이제 정말 늙었어. 75야. 하지만 여전히 멋지세요. 모두가 웃었다. 사실. 강철민이 말을 꺼냈다. 나 은퇴하려고. 뭐? 진짜예요? 응. 이제 후배들한테 맡길 때가 됐어. 김준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형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고마워. 너도. 우리 각자 15년을 돌아볼까요? 이정훈이 제안했다. 좋아요. 서준이 먼저 말했다. 저는 행복해요. 지연이를 만났고 서연이를 낳았고 서점도 잘 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서준이 7명을 봤다.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저를 이해해주는. 저도요. 이정훈이 말했다. 지은이가 변호사가 됐어요. 그것도 인권 변호사로. 제 꿈을 이어가고 있죠.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박민수 씨가 보시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강철민이 말했다. 나는 진짜 정의가 뭔지 알았어. 법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걸. 그리고 준석이 같은 친구를 얻었지. 김준석이 강철민의 어깨를 두드렸다. 저도 형사님을 형님처럼 생각해요. 윤아가 말했다. 저는 가족을 꾸렸어요.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그리고 제 상처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힘이 됐어요. 박태수가 웃었다. 저는 동욱 씨 딸과 결혼했어요. 처음엔 반대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이해해 주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송미연이 말했다. 저는 사선 의원이 됐어요. 그리고 35개 법안을 통과시켰죠. 태영 씨를 위해서였어요. 모든 노동자를 위해서. 한지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작가로서 20권 책을 냈어요. 모두 베스트셀러였죠. 하지만 가장 자랑스러운 건 제 글로 누군가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침묵이 흘렀다. 좋은 침묵. 평화로운 침묵. 우리 정말 많이 바뀌었네요. 윤아가 중얼거렸다.
그러게.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15년 전엔 상상도 못했죠. 이렇게 될 줄. 7일간의 게임. 이정훈이 말했다. 지옥이었지만 동시에 선물이었어요. 맞아. 강철민이 동의했다. 그 7일이 없었으면 우린 계속 도망쳤을 거야.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박태수가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자유예요. 송미연이 말했다. 용서받고 속죄하고 새로 시작했으니까. 한지호가 창밖을 봤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할 거예요. 우리 약속해요. 서준이 말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자고. 용서하며. 유나가 말했다. 성장하며. 이정훈이 말했다. 희망을 나누며. 강철민이 말했다. 진실을 찾으며. 박태수가 말했다. 정의를 실현하며. 송미연이 말했다. 사랑하며. 한지호가 말했다. 7명이 손을 맞잡았다. 약속. 모두가 외쳤다. 해가 지고 있었다. 7명은 저택 밖으로 나왔다.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이가 아빠에게 달려왔다. 아빠, 배고파. 알았어, 가자. 지은이가 아빠를 안았다. 아빠, 오늘 감동적이었어. 고마워, 딸. 유나의 아들이 엄마 손을 잡았다. 엄마, 집 가자. 응, 가자. 박태수의 아내가 미소 지었다. 여보, 수고했어요. 당신도. 송미연의 파트너가 손을 내밀었다. 멋있었어요. 고마워요. 한지호의 쌍둥이 딸들이 뛰어왔다. 아빠, 우리 아이스크림. 알았어, 알았어. 강철민과 김준석은 함께 차에 올랐다. 형사님, 저녁 같이 먹어요. 그러자고. 차들이 하나씩 출발했다. 저택이 점점 멀어졌다. 하지만 그 의미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서준은 백미러로 저택을 봤다. 김준혁의 동상이 석양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김준혁 씨. 당신의 7일간의 초대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차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미래를 향해. 희망을 향해. 에필로그. 에덴 힐링센터는 계속 운영되고 있다. 에덴 재단은 매년 수백 명을 돕고 있다. 7명은 여전히 만나고 있다. 1년에 2번. 봄과 가을. 그들의 아이들도 함께. 서연이는 이제 책을 사랑하는 소녀가 되었다. 지은이는 훌륭한 인권 변호사가 되었다. 유나의 아들은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다. 박태수의 의붓딸은 요리사가 되었다. 송미연은 계속 정치를 하고 있다. 한지호의 딸들은 작가를 꿈꾸고 있다. 그리고 강철민. 75세에 은퇴했지만 여전히 진실을 찾고 있다. 이제는 자문으로. 20년 후. 에덴 저택 앞. 또 다른 동상이 세워졌다. 7명의 동상. 손을 맞잡고 서 있는 모습. 그 아래 명판. 7일간의 생존자들. 그들은 죄인이었지만 용서받았다. 그들은 도망쳤지만 돌아왔다. 그들은 절망했지만 희망을 찾았다.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한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용서받을 수 있다고. 희망은 있다고. 에덴 힐링센터 입구. 새로운 방문자가 들어선다. 어서 오세요. 젊은 상담사가 맞이한다. 여기는 안전한 곳입니다. 당신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7일간의 초대가 증명합니다. 방문자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상담사가 미소 짓는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실수했고 용서받았고 다시 시작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간다. 희망을 향해. 그리고 이야기는 계속된다.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7일간의 초대는 끝났지만 용서와 희망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된다. 그 작가의 말. 7일간의 초대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복수가 아닌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후입니다. 도망칠 것인가, 직면할 것인가.
숨길 것인가, 고백할 것인가, 증오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이 이야기의 7명은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어떤 실수를 했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항상.